네,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라는 부동산 컨설팅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송승현입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구매력 감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자체도 1.6% 정도 되잖아요. 네, 심지어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일본계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역성장까지 보고 있어요. 결국은 작년에 주택가격의 주요 변수라고 하면은 금리라고 하면은 올해는 경기 침체하고 또 전세가율이 가격이 낮아지는 이 문제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최근 보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200% 지수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소비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 그 어려움이라는 경우는 수요가 이탈을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지 못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수요가 거의 소멸에 가까운 그런 형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의 주요 핵심은 경기 침체 또 전세 가격의 붕괴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착륙에 가까운 속도를 만약에 지금과 같이 흘러간다라면은 오히려 반등의 시점은 좀 더 시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정책적인 개입을 갖고 연착륙으로 하면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경착륙 때는 시간이 앞당겨지고 연착륙 때는 시간이 좀 더 길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소위 말하는 추경호 부총리가 언급을 하셨던 상저하고 그러니까 올 상반기 때는 경기가 좀 좋지 않아도 하반기 때는 약간의 회복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경제 성장률이 중요 변수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는 구매력이 좀 증가를 하면서 주택 가격은 좀 조정을 받는 그 국면이라면은 일정하게 실거주 외적으로 투자라든지 이런 수요들은 일정 부분씩 시장에 조금씩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일정 회복이 되는데 그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가격이 거래가 되면은 모르겠어요.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것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거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격들로 시장이 좀 하반기 때는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가 성장을 주도를 하고 그런 시장이었다라면 지금은 국가보다도 시장 경제 안에서 흘러가는 어떤 실물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거든요.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선진국하고 굉장히 동일하게 그 시장이 흘러가는 추이를 갖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이라든지 해외 주택 가격하고도 굉장히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일정하게 정책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시장의 대세 흐름을 바꿀 수 있냐라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지적인 그런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그 사안밖에 안 되는데 이런 큰 글로벌 동조화 안에서 탈동조를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을 떠받치고 있었던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금리에 지금 통제를 받고 있어서 예전에는 주택 가격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이동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 전세 시장으로 이동해도 여기도 금융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해도 어렵지 않냐라고 보고 또 항상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 보면은 경제 지수에 후행해서 항상 정책이 만들어져요. 최근 들어서도 이런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것 자체도
결국은 주택 가격이 상당 부분 빠진 기간에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했기 때문에 뭐 정책이 개입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최소 6개월 이후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경제 성장의 동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더 늘어지는 그 구조를 갖고 있고요. 항상 정책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몇 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는 어떤 핵심 사안이라고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 금리라든지 뭐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고 그 외에는 이제 수요 공급,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뭐 기여도를 보면은 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책이 시장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요건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후행이 되고 그 후행된 시간 안에서도 시장의 어떤 신호라든지 심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효과인 거지 대세 판도를 바꾸는 거는 뭐 최근 부동산 트렌드 또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반열에 와 있다라는 그런 상황 또 금융 시스템 자체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나 홀로 주요 세계 10대 강국, 20대 강국 안에서 혼자 따로 놀 수 있는 구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저는 일정한 기회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이 일정한 반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의 동향들을 보니까 낙폭이 컸었던 시기가 금리가 상반기 때는 1%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일정하게 횡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7월 달부터 2%가 넘어간 이후로 주택 가격의 하락 곡선 또는 하락의 수치 자체가 커지는 그런 구조라든지 추이를 볼 수 있었거든요. 결국은 아까 1.6%라는 경제 성장이 최소 2% 정도 가주고 또 금리가 한 2% 뭐 후반이 되더라도 그 구간 안에는 돌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한 상저하고의 뭐 예측대로 흘러간다라면은 뭐 일정하게 가격은 좀 조정을 받고 또 최근에 금융에 대한 시스템도 열려 있고 그다음에 구매력은 증가를 하고 또 대출을 활용해서 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실수요자들이 이런 기회가 있어도 사실 시장에 접근을 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좀 두렵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수요자들보다도 최근에 정책의 변화에 맞춰서 또 앞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실수요자 전에 다주택자라든지 투자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의 거래량이 좀 회복이 되고 또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실거래가보다도 상승 거래가 일정하게 많이 분포가 되는 거래들이 비중이 생긴다 그러면은 실수요자들도 접근을 해봐도 좋다. 다만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런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대나 30대 정도만 해도 일정한 생애 주기 안에서 구매력이 늘어나는 또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 대출을 좀 활용을 하더라도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뭐 한 40대 이후부터는 40대 한 중반 이후부터는 아무리 좀 뭐 내 집 장만이 하고 싶다라고 해도 뭐 소득이 일정 시점이 되면은 정점 이후로는 횡보하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자산 운영을 하거나 자산 설계를 할 때 부채 비율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금이라든지 또 자산에서 자산을 갈아타는 그런 구조로 해서 어떤 뭐 내 집 마련을 해주는 구조가 돼줘야지 연령대나 생애 주기에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한 채로 내 집 장만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요. 특히나 뭐 고령층 안에서도 또 뭐 실수요가 아닌 또는 뭐 주택을 운영을 하시려는 분들은 부채 그 자산의 규모를 좀 다이어트할 시기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은 일정하게 좀 매각을 해서 유동할 수 있는 자금들을 좀 만들어 놓고 앞으로의 트렌드 자체는 다주택자라든지 거래 활성화나 전매 기간들을 줄여놓은 그런 구조고 또 세금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일정하게 중과되는 것들을 계속 규제를 없애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작년까지, 뭐 작년 하반기에는 똘똘한 한 채는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반기까지 이어졌었던 그런 똘똘한 한 채에서 2023년부터는 알뜰한 한 채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고령자층들은 알뜰한 한 채로 가고 일정한 자산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거나 임대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소득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